시킨 대로 이렇게 했는데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좀 들잖아. 있죠. 그럼 해야죠. 그게 좀 신기했어요. 확신인데 난 왜 안 했을까? 혹시 다음 단계가 또 있나요? 저에게? 많죠. 초보인데. 다음에 파워스토어를 할 수 이제 초보지.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상담자분의 스토어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운영기간은 7개월이고요.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7개월 운영했지만 상품 개수가 400개밖에 안 된다. 네, 적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함.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사용 안 하시거든요. 초기에는. 네, 완전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을 만류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내지는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서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보는 눈이 없어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 상품 보는 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상품 보는 눈은 정말 잘 팔리는 제품들을 많이 보고 상품들을 찾아서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러면서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셀러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초기에는 되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상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등록해 보시는 걸 전 정말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인데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기본 개념이 뭔데 있고 없고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총 두 가지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고객이 내 스토어를 인지하고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매까지 하는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잘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지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정해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진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갖춰져 있는지가 두 번째예요. 이게 제가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 기본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동일한 시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매출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고 고도화해서 매출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에 대한 건 너무 중요하니까 기본 개념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꼭 찾아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스토어 진단을 해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 등록수가 50이죠? 저는 하루에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는 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개 정도가 돼요, 약. 그럼 7개월이면 한 700개. 그러니까 상품 숫자는 400개로 좀 적다. 그래서 제가 50점을 드렸고요. 상품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건에 판매가 될 확률이 높은 제품을 골라서 올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판매가 잘 될 거고.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조금 못 미친다. 70점. 상세 페이지 완성도, 중국어 번역은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객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킬들에 대한 적용이 좀 덜 돼 있다 해서 70점. 옵션 조합은 30점밖에 안 되죠. 여러분, 옵션이 정말 중요해요. 옵션만 정말 잘 내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도 고객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물건을 하나 살 거 2개 사고요. 2개 살 거 3개 사요. 많게는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다 담아요. 이게 옵션 조합에서 정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30점 드렸고 키워드 구성은 40점인데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키워드가 정말 절대적인 상위 노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이 물건을 찾으러 들어올 때 대표되는 키워드라는 게 결국은 있을 텐데 그거를 잘 매칭해서 적용시켰는가 이게 이제 키워드 구성의 점수인데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40점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위쪽에서 말씀 안 드렸던 매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상품 개수가 적은 것도 있고 옵션도 좀 조합이 안 되고 키워드도 좀 구성이 좀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출이 떨어졌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배우셨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700만 원 해봐야 뭐 한 200만 원 남을까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전업인데 때려쳐야죠 그냥.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정말 일에서 하는 말이고요. 이분은 저한테 배우신 분이니까 이거는 저를 위해서라도 좀 올려드려야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해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는 왼쪽 그래프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70점 이상씩은 다 돼야 돼요. 그것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매출 지금 7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거 1000만 원 우습게 넘어갈 거예요.
이 2배까지도 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컨설팅을 저한테 받겠다고 오셨는데 네. 자기소개 짧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료시 카페 회원 비버입니다. 2월에 진호님께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 일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처음에 국내 위탁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몇 개 올려보다가 지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다양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다가 좀 제노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카페를 가입하고 강의는 와이프의 권유로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와이프분이 은근히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세뇌시켰거든요. 저의 이런 마인드, 빨리 이제 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인드를 세뇌시켜서 내가 얼른 성장을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강의 끝나고 일과 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막더라고요. 좀 한 가지에 몰입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참 저는 만약에 잘 되면 와이프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잘 돼가지고 와이프분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게으르면 태생인지.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느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오늘도 얼마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제노님 라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거의 몸을 갈아 넣는 노력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생각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했을 때 정말 되긴 되더라는 거 느껴지긴 해요. 요즘에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많이 그걸 느끼고 있어서 약간 후회도 돼요. 그 강의 끝나자마자 제노님이 요구하신 거를 했다면은 저는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빅파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후회를 하죠. 네, 3월부터 했으니까 네. 7개월 정도? 한 달에 한 60개. 한 달에 60개면 하루에 2개.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최소 하루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개 정도 등록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평일 기준 5개라고 하더라도 20일이면 100개, 한 달에 100개잖아요, 100개. 네.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나와요?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630만 원이 나왔고요. 9월은 아직 14일인데 35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스토어 상의 지금 상품 개수나 방문자 수를 보면 네. 그냥 파워스토어의 그냥 평균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빅파워스토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맞아요. 스토어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원래 우리는 루틴으로 만들잖아요. 그 네. 사람이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상품을 보고 어떤 뭐 트리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상품을 사게 만들자는 게 목적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품들을 그냥 하나 올려놓고 하나 팔겠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네, 이제 지난번 컨설팅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서 네. 오늘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고 상품 몇 개를 집어가지고 아예 네. 이 상품을 어떻게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미래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제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그런 경지에까지 이뤄서 좀 재고를 쌓아두고 사입을 하고도 싶고요. 창고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까지도 해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폐해예요, 3번이. 여기서 같은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지금 딱 판매는 여기서 되는데 네. 말한 것처럼 마진이 적잖아요. 네, 제가 지금 딱 그 상황이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판매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메인으로 올려놓은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팔리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 사고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팔지 말고 딴 거 팔자. 네네. 그러면 얘보다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이런 거 붙여놓으면 그렇죠. 얘 둘 간의 비교해서는 얘가 안 팔리고 얘가 팔릴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얘가 더 마진이 좋은 상품인 거지. 얘를 보고 와서 얘를 사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스토어에서. 그래서 팔려도 마진이 적은 거지.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비교, 둘 간의 비교해서 사는 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목표고, 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지금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맞아요. 4번, 이미지 검색을 제외한 타워버 소식팁. 근데 결국 이거는 많이 검색해보는 거 답이 없어. 그 팁이랄 게 없어. 키워드로 검색을. 그거 해보고
판매자랑 많이 얘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너 진짜 이 물건 너 직접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네가 그냥 도매로 물건 받아오는 거 맞아? 이런 거 물어봐요. 나 타오버에서 찾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너 네 제품 좀 비싼 거 같다.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깎아주거나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타오버 판매자들이 스토어를 하나씩만 안 만들고 그 안에서 막 3개, 4개 만들어. 아 맞아요. 실제 더 싼 페이지를 막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야 나한테. 내가 물건 많이 팔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자꾸 물어보고 요청을 해야 돼. 아, 나 지금 창고에서 이제 많이 팔고 있고 난 네 거 물건 사가지고 판매하고 싶은데 너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없냐.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뭐 숨겨진 페이지에 보여준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람 들어오는 건 비슷한데 판매가 덜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게 잘 방문자도 유입수도 많았고 구매 전환율도 그래도 6, 7%가 됐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 1.2, 2점 몇 프로 정도로 떨어져 있고 주문이 되게 굉장히 뜸해서 본 거거든요. 그 통계를. 그러면 방문자랑 비슷하다. 네. 그럼 뭐 크게 두 가지겠지. 다른 상품이 더 좋아 보여서 걔를 사거나 유행이 조금 지났거나. 유행이 좀 지났을 수 있거나 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상품이 어딘가에 노출되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어떤 키워드로. 그렇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얘 주변 상품들을 봐야 돼. 내 것만 보지 말고 네. 내 주변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럼 얘를 보고 주변 걸 봤는데 내가 봐도 이거 안 사고 이거 사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그게 안 팔리는 이유인 거야. 잘 팔렸을 때는 그 페이지에서 그나마 제게 그나마 괜찮았던 거라면 이제는 그 사이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좀 더 괜찮고 다른 경쟁력이 있고 저렴한 제품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쵸. 내 거랑 비교됐을 때 걔를 사야 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그럼 꾸준히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잘 항상 팔리는 얘기하는 게 잘 팔릴 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거기서 이제 이 제품이 잘 지지를- 팔린다고 그냥 놔두면 얘는 결국엔 나중에 안 팔려요. 그러면 잘 팔리는 상품은 자꾸 내가 검색을 해서라도 주변에 뭐 있는지 계속 봐야 돼. 끊임없이. 그렇구나. 안 팔린다라고 하면 갑자기 왜 안 팔리지? 찾아봐야 돼. 단순히 그걸 통계만 보고. 통계만 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네네. 알아챈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잖아. 그쵸.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으로 100명이 들어왔다. 근데 몇 개가 팔렸다. 이러면 구매 전환율이 몇 %다. 이런 걸 엑셀 같은 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 근데 그동안 이거는-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물건을 팔고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 네이버 통계에 들어가면 그 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처음 기준으로 뜨는 게 2주잖아요. 2주 동안에 몇 명이 이 페이지를 500명이 봐서 몇 개가 팔려서 뭐 7%다.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그 기간별로 엑셀을 정리를 그걸 해야 내가 이제 되는 정리를 해놔야지. 아, 물론 들어가서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엑셀표로 정리를 해놓으면 한눈에 내 스토어 상품들을 쫙 다 볼 수 있잖아, 한 방에. 아, 이래야 이 제품이 원래는 사람들이 100명이 들어와서 한 7명이 샀었는데 어느 기간이 넘어가면서 점점 판매량이 줄고 있다 이것도 볼 수 있잖아. 그거는 어느 정도 근데 기간 텀을 두고 어느 기간 기준으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 텀으로는 봐야지.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고 네. 이 상품이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있어요. 이제는 봐야 돼. 아, 왜냐면 판매량이 일정이 다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판매량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네. 근데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점점 늘고 있고 하니까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지금 1번 옵션, 2번 옵션, 3번 옵션, 4번 옵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내려가서 밑에까지 쭉 다 봐야 볼 수 있다는 얘기건데 전체 상품을. 그렇죠. 자 그럼 상단에서 네. 지금 1번만 보여주고 있죠. 최상단에서. 네. 최상단. 최상단에서 1, 2, 3, 4번을 다 보여줘야지. 그러면 제가 샘플을 사서 이렇게 찍어야지나. 아니, 그게 아니라. 썸네일을 고르듯이 그거에 대표되는 이미지를 골라서. 상단에서 일단 이 페이지 들어왔을 때 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시면 1번, 2번, 3번, 4번을 다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야 보는 거지. 그러면은 3번까지 내려가는데도 지금 한 세월이야. 4번은 솔직히 사람들이 다 보지도 못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상대 페이지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설득을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죠. 이걸 사세요. 나한테 사세요.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들어서 보고 기도 멘트.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거잖아. 정말 기도 멘트. 제발 사주세요.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 저는 아무런 노력하기 싫어요. 그냥 대충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선택 좀 해주세요 제발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오늘은 왜 주문이 없지 이러고 있고. 사람들이 몇백 명씩 들어오는데 왜 안 사지?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 이유를 찾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무조건 해야 한다. 제품들 중에서는 뭐 판매되는 양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얘는 굳이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꾸준히 판매량 조금씩 나와.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적어도 뭐 한 대여섯 개 이렇게 팔려. 하루에 한 개꼴로. 하루에 한 개 정도꼴로 네. 팔리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네. 얘는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잖아. 네. 약간 몇 개는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한 20개만 그렇게 팔아보자 네. 하는 거야. 그 20개를 수입해가지고 올 거 아니야. 네. 사업자 통과해가지고. 네. 그럼 걔는 그냥 국내 배송으로 돌리는 거야, 상품을. 아니면 그 상품에다 옵션 하나 더 붙여.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국내 배송으로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 선택하면 뭐 한 1,000원 비싸게 받아. 옵션에. 뭐 어차피 소명은 사입해온 거니까 사업자 통과하면 거기에 광고세 다 되고. 내잖아. 들어오면서 광고세 냈으니까 사업자 통과 들어올 때는. 네네. 그러면 광고세 소명 다 되잖아, 자동으로. 그 소명을 만든 이유가 세금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입해서 들어왔으니까 뭐 세금 부분 다 처리됐고 네. 인증 안 받아야 제품이고. 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옵션 하나 붙여가지고 팔아보는 거지. 20개를 낱개로 보냈을 때 가격을 계산해보고 네. 20개를 한 번에 사가지고 사업자 통화까지 해서 택배를 보내는 가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측이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이가 없다. 그럼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잖아. 차이가 없어도. 없어도 해봐요. 없어도 해봐야지. 국내 그렇게 했을 때 팔리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몇십 개를 가져와가지고 파는 게 더 나아. 네. 예를 들어서 더 낫다라고 하면 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20개 해가지고 봤더니 마진이 더 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계산이 설 거냐 미리. 네. 그러면 안 해보는 거지.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상품의 판매량 늘어나고 리뷰가 쌓일 거 아니야. 네. 상품 지수가 좋아지잖아. 네. 이러면 그 뒤에는 해구매대행 막 띄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판매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구매대행 상품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근데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네. 노출도가 떨어져. 네. 그러면 광고비 태우는 거야. 어차피 얘는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띄워. 그럼 얘는 상단에 붙어있는 거야. 그 순서로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막 100개 할 생각하지 마요. 그쵸. 한 10개, 20개 정도. 20개 정도만 해가지고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인증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얘는 구매 대행으로도 팔리고는 애니까. 그쵸. 분명히 국내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면 팔릴 수밖에 없을 거야, 당연히. 그쵸. 그러면은 마진이 안 남더라도 빼버릴 수 있잖아, 상품을. 네. 이렇게 구매 대행하면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네. 똑같은 마진이 남을 거면.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도 구매 걸 살 거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쨌든 물량을 뺄 수는 있잖아. 확신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파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1,000원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걸 선택할 거예요. 1,000원을 더 주면 일주일에 걸릴 게 이틀이 뭔데? 그쵸. 이러면 1,000원 더 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 VOD 강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만약에 해보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하려고 내가 신나게 부유돼서 얘기를 했건만 소소하게 놓친 게 되게 생각을 해야. 너무 여태까지 단순 노동만 해와서. 생각 안 하고 팔면 안 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이 팔 수 있고 잘 팔 수 있고 많이 남길 수 있고. 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제발 좀. 왜 제대로 안 하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아니 이게 결국에는 상세 페이지라는 것도 상품도 그렇고 다 누군가 얘를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쵸. 설득을 해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고. 근데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엔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컨설팅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새 책을 드리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또 책이 원래 있긴 열심히- 있지만 네. 지난달에 또 3차 나왔으니까 책을 더 드리고 컨설팅 진행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모르고 궁금하고 더 배우고 싶었던 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많이 배우고 가서 설레고요. 일단 컨설팅을 지금 2번째 봤는데 집에 가면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많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열심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아무리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실제 스토어에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됐을 때 매출이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집에 가서 꼭 실행을 해보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꼭 해야 매출이 늘어난다. 나 매출이 네.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해가지고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번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저는 이제 제노님과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뵀었고, 지난번에도 컨설팅을 한번 받았었고, 이런 식으로 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거를 질문하셔도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답변을 해주시니까, 모르는 것들, 여태까지 구매 대행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정말 꼼꼼히 적어오셔서 정말 많은 것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2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또 수고 많으셨고 집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또 무조건 무조건 네, 시키는 거 무조건. 잘하시고. 혹시 다음 단계가 또 있나요? 저에게 많죠. 초보인데. 다음에 파워스토어도 할 수 이제 초보지. 다음에 또 이제 뵙고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지도해 주실 스텝이 또 남아 있나요?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단계를 밟아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